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차 사무관리론 오늘 첫 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사무관리를 맡고 있는 이상기 행정사입니다. 1회 때부터 이제 지금껏 수업을 하고 있고요. 행정사는 2020년 8회 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흥시라는 곳에서 이제 나래 행정사라는 이름으로 3년 좀 넘게 행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출입국 그 비자 업무라고 하죠. 그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지금 오신 분이 다수가 아마 이제 2차가 처음이실 거고, 참, 먼저 인사 안 드렸네요. 1차 합격 축하드려요. 네, 살아 돌아오신 거잖아요. 2차를 대비해야 되는데, 아마 내일 이제 한 과목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세 과목, 오늘이 세 과목제고, 내일이 이제 절차론 하나 남았는데, 이제 아마 인강 보는 분도 그럴 거고, 오늘 제가 오전에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인강을 보는 분들의 숫자도 꽤 많아요. 지금 동차반 보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원수를 잘 알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데 꽤 많더라고요. 지금 오프라인은 그리 많지 않아 보긴 하는데 우선 저는 참 제 유튜브도 있고요.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 동영상 찍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제 블로그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행정사가 되면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뭐 비슷하게 하고 수업을 들어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우선 동차반이 총 12회, 12주로 진행이 되는데 교재는 지금 이제 갖고 오셨겠습니다만 이제 기본서하고 목차 답 문제집이 있어요. 요건 설명드릴 텐데 두 권이 필요하고 우선은 이제 아마 2차가 어떤 과목이 있고 2차 시험 방법 등은 다 아실 거와 믿고 또 이제 뭐 제 앞서 다른 과목들도 설명드릴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제 과목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2차를 전체를 다 할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제 과목만 소개를 좀 드리면 우선 이제 사무관리론 그래서 이제 2차는 어차피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과목당 4문제라고 하죠. 4문제인데 이게 4문제라는 게 이제 논술이 하나, 약술 3개 이래서 4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1회 때와 2회 때를 빼고는 논술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약술 5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0점짜리를 총 5개를 내요. 그러니까 논술 안에 물음 1, 20점, 물음이 20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논술이지. 그냥 여러분들은 약술 5개를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고요. 총 50분에 걸쳐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형을 좀 볼게요. 유형을 보면, 지금 2차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 이 3과목은 거의 공통이에요. 그게 이제 논술 위주로 보면 거의가 사례를 주는 문제죠. 사례를 푸는 문제인데, 이 사무관리론은 사례형 문제가 아니에요. 사례를 줄 수가 없어요.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4과목 중에서 좀 특이하게 나머지는 이제 사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어떤 기본 틀만 잘 잡고 있으면 거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과목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례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 차이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과목 공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주관식 논술을 쓰는 주관식 시험을 보려면 공통적으로 해야 될 학습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순서예요. 순서. 요게 우선 첫 번째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이론 숙제가 돼야 되죠. 이게 뭐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 이런 숙제가 되고 나면 두 번째 이제 목차와 요 키워드를 남긴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과목이었든 아니면 주관식을 보는 모든 시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험은 전부 다 기본적 이론 숙제했다 그러면 그 이론에 대한 목차와 키워드를 정리해서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2번 요게 안 되면 뒤로 못 가요. 시험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가끔 보는데 이제 행정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모이는 카페 같은 게 있죠. 이제 뭐 큰 카페 몇 군데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많이 이제 궁금들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차라는 거는. 이 주관식에서 이걸 빼잖아요. 그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설명드려 볼 테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쓰기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쓰기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이 쓰기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단원별로 쭉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걸 또 써볼 테지만 정말 많이 써야 돼요. 정말 많이. 그냥 얼마나 써야 되느냐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볼펜이 한 타스가 12자루 들었죠.
한 타스 12개 들었어요. 12개. 그걸 12타스가 잉크가 닳도록 써야 돼요. 나중에 시험장 갈 때쯤 되죠. 그럼 여기가 아파가지고 근육이 아파서 쓰질 못해요. 이렇게 막 여기가 다 이렇게 짓물러요. 이 손가락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무 같은 거 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2번 목차가 되는 건데, 이제 일단 그 얘기를 좀 더 하긴 할게요. 우선 이거는 이제 일단 요 과목을 소개 먼저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이름 자체가 이 사무관리론이란 론자가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어떤 학문이 과목이냐, 학문이 깊이가 있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법 과목이에요. 법 과목이고, 이제 구성을 보시면 이제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1편, 2편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요. 하는데 1편의 제목이 좀 길어서 줄이면 행정, 업무, 운영, 규정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모법은 정부 조직법이고 그건 시험범위 아니에요. 우리 법의 성격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 행정안전부령이에요. 행안부령. 꼭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 요게 100%로 볼 때 60% 정도 분량을 차지해요. 공부할 양. 중요도가 아니고 공부할 양 60%. 그리고 2편 그러면 이제 민원 처리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마찬가지겠죠. 대통령령, 행안부령 요 세 개 묶어서 거기에 한 40% 정도를 차지해요. 이거는 이제 분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중요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량이 그렇게 된다. 6대4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논술 출제 비중을 제일 중요하니까 약술은 골고루 다 출제해요. 어디서나 다. 그런데 논술이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해지는데 논술 출제 비중과 난이도를 보면 1편이 약 20%밖에 안 돼요. 이건 논술 출제 비중 말하는 거예요, 지금. 논술 비중만.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올해 12회를 앞두고 있는데 11번, 11회를 보는 동안에 요 2편에서 9번을 냈어요. 논술 문제를. 1편에서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적은 데서 논술이 위주로 9번을 출제했고 9회 동안 출제했고 1편에서는 2번밖에 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논술만 따져보니까 1편이 20%밖에 안 되고 2편이 거의 80%가 넘어요. 올해도 거의 그러리라 이제 판단이 돼요. 올해 시험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할 때 어차피 이제 법 과목인데 난이도 좀 어렵다 쉽다 얘기하면 1편이 조금 더 어려워요. 요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한 번 이해하면 되는 건데 조금 더 어렵고 2편은 좀 쉬워요, 이게.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려운 부분에서 출제 비중이 낮고 쉬운 데서 출제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네 과목 중에서 말이에요. 1회 때부터 작년까지 그랬어요. 작년까지. 이 네 과목 중에서 점수를 가장 잘 주는 게 바로 이 과목이에요. 가장 후한 점수를 준다고. 거의 난 떨어졌네 싶은데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사례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음 과목이 배우시겠습니다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 사례 이렇게 풀어한다는 게 양도 많고 굉장한 연습이 돼야만 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 네 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를 후하게 주고 점수를 잘 주는 게 바로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과락 면하고 평균이 60만 되면 되니까 점수를 여기서 딱 이렇게 보태줘야 된다고. 시험 교시가 요렇게 붙고 요게 1교시야. 1교시 100분. 그다음 30분 쉬었다가 요게 두 교시가 2교시예요. 100분. 그래서 이제 50분 되게 주는 건데 요 끝나고 나서 이제 30분 쉬고 2차 2교시를 보는데 두 과목 보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넷 중에서 얘가 가장 점수를 잘 주니까 여러분들은 점수를 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얘기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여기 3번에 보시면 이제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순서예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저게 패턴이라고. 기본적으로 수험 대책. 자, 먼저 이런 숙제 이거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숙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숙제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론을 그대로 끌고 들어서 전 단원을 전부 다 문제로 다 만들어요. 이제 오늘 해요. 오늘 하는데 이제 여러분 책을 잠깐 참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책이 두 권 있잖아요. 지금 기본서가 있고 이제 목차 및 문제집이 있는데 좀 이따 내용을 제가 들어갈 테지만 기본서를 잠깐 보세요. 이제 33쪽까지 기본서 기준 33쪽까지를 1편 제1장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1편 제1장. 내용 아직 안 봤지만 1편 제1장인데 지금 1편 제1장을 공부했다고 쳐요. 공부했다고 치면 34쪽을 넘기면 예상 지문 3개 보이죠.
이성지문 3개 있습니다. 요 3개가 1편 1장에 대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 지문이에요. 그게. 문제 지문. 요게 단원별로 다 있어요. 요 교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1편 1장은 양이 적으니까 지문이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봐봐요. 자, 일단 1편 1장 숙제했다고 가정하죠? 숙제했죠? 그럼 두 번째 그걸 갖고 뭐랍니까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문제 지문을 만들었죠. 그럼 세 번째 뭘 하냐면 그 문제에 대한 목차와 키워드를 외우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 못 가요, 여기까지. 이게 돼야 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작은 이 책이에요. 요게. 그러면 금방 우리가 이제 1편 1장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1편 1장 배웠다고 쳐요. 그다음 문제 지문 3개 봤잖아요. 그다음 문제 그 세 지문에 대한 목차와 키워드를 뽑아야 된다고. 그게 이제 그 우리 조그만 책 담은 문제집을 잠깐 펴보시면 12쪽에 있어요. 12쪽. 조그만 책이에요. 조그만 책, 그 얇은 거. 12쪽에 보면 거기 문제 1번 지문 있고 목차 3개 있고 문제 2번 지문 있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 있죠. 그게 방금 봤던 1편 1장 문제 지문이 3개잖아요. 금방. 그죠? 그런데 그 문제 지문에 대한 목차와 키워드가 여기 있는다고 지금. 12쪽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이게 외워야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 다시 얘기할게요. 기본서를 통해서 수업 듣고 이런 숙제하고 거기에 되면 전 단원을 문제를 다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문제를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서 안에.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다 지문화 돼 있어요. 거기. 지문화 돼 있고 그 지문에 대한 목차와 키워드가 다 있어요. 여기 책에. 이미 다 거기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이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건 내가 다 해놨다는 거지 지금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답안도 거기 있잖아요. 답안도 거기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됐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봐요. 목차와 키워드가 외워져야 이 쓰기가 들어간다고 이제. 쓰기가. 이게 목차가 외워져 있지 않죠? 그럼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동차를 준비하다 보니까 2차는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죠. 1차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4개월 남았어요. 10월 5일 시험이니까. 거의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까지 쓰려면 굉장히 바쁘고 좀 촉박하죠. 바빠요. 바쁜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시 같이 가야 돼. 원래 이게 말이에요. 내일 제가 또 수업이 있는데 내일 반은 그게 아니죠. 내일 반은 이제 모의고사밖에 계속 모의고사밖에 안 봐요. 이런 같은 거 안 해요. 안 하는 반인데 거기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계속 해왔거든. 이론 과정을 이렇게 쭉. 근데 지금 이 반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해야 돼. 이걸 동시에. 이런 숙제하고 지금 보고 목차만 따고 이렇게. 자, 됐다고 쳐요. 그다음 여기는 단문 쓰기 뭐냐? 약술 쓰기 얘기하는 거예요. 쓰기 연습이. 자, 그리고 그게 되죠. 그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그다음 전범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주말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야 지금 여기. 이건 다 끝났고 벌써. 끝났고 단원별 모의고사가 이제 총 8회 진행이 되고 전범위가 5회 진행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반은 그 반이 계속 해 오던 반이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통찰을 처음 하셔서 2차를 처음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게 준비가 돼줘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여기 화면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노란색이에요. 이게 안 되면 시험장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작년까지는 이 목차를 전부 다 프린트를 만들어 다 드렸던 건데 프린트를 드리니까 너무 많아 양이.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목차와 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본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기본서 더 이상 볼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장까지 갈 때까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목을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걸 좀 알고 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인데 워낙에 이게 첫 번째 생소해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 치고 시험 과목 중에서 행정사에 유일하게 이게 들어와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 3관리론 이런 시험 과목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사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소해요. 누구나 다 생소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공이 무엇이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다. 제 말은 남녀노소 학력 뭐 전공 다 필요 없어. 누구나 다 생소해. 다 처음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결론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노력이 따른 거지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런데다가 자, 이게 이제 수험 대책을 좀 세워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선 이제 기본서가 중요하죠. 내용 숙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됐다고 치면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텍스트만 외워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 이 과목이 또. 기억이 안 나요. 기껏 외웠는데 아침에 눈 떠요. 그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일단 암기를 하되 문제는 이걸 이제 그 이해가 된 상태에서 외워야 돼요. 이해가 되고 외우면 오래 가는데 이해가 안 되고 외우잖아요. 그럼 금방 날아가 버린다고. 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여기서 좀 아까 4과목을 봤지만 2차 4과목 중 이 사무관리론이 어쩌면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왜 가장 쉽냐면 고민할 게 별로 없어. 머리를 막 짜내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막 뭐 풀고 이럴 게 없다니까 암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암기량이 제일 많아요. 4과목 중에서 가장 많아. 어마무시해요. 외울 게. 그래서 이제 하나를 외우면 되는데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쓰는 걸 뭐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일 테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데 답안 구성은 처음엔 힘들 테지만 이게 이제 그 키워드를 물론 외웠다고 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연습을 통해 하긴 해야 돼요. 쉬운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답안 구성의 이제 하나의 요령, 하나의 팁 그런 거예요. 이제 문제 내용이 딱 두 부류예요. 두 부류. 내용을 문제 지문을 보면 이 문제 지문은 법 조문을 쓰라는 거. 다시 말하면 법 규정을 쓰래요. 하나는 그냥 이론과 내용을 쓰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제 둘로 나눠지잖아요. 법 규정을 쓰는 지문을 줬느냐 아니면 이론을 쓰는 문제를 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용 자체가 법 조문의 문제예요. 법 조문의 문제면 법 조문을 정확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법 문구라는 건데 여기다가 이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을 써야 되는데 예컨대 몇 조 몇 항 몇 호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몇 조 몇 항 몇 호를 잘못 쓰면 그건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난 조문을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럼 차라리 조문을 안 쓰는 게 낫지. 조문을 틀리게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나아요. 근데 조문을 쓰면 잘 쓰면 그건 플러스 가점 요인이 돼요, 분명히.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들은 법학자들이에요. 학자가 거의 다 이 출제하고 채점하는 거니까 그 사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조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조문을 안 줘요. 법무사 예를 들어 법무사 같은 경우는 조문을 줘요. 법전을 준다고. 법전을 준다는 거는 조문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조문을 안 주니까 그건 조문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자, 그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 조문이 아니에요. 뭐 실무나 이론 내용을 써라 그러면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 목차만 정확히 쓰고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내용은 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답안 내용에 수업 여러분들의 주관이 개입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문의 문제를 출제했으면 조문대로만 써야 되지. 여러분들은 늘리거나 빼거나 줄이거나 그럼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주관을 막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조문 있는 그대로 써는 게 중요한 거고 특히 몇 조 몇 항 몇 호를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조문이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을 물었다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나면 돼요. 목차와 키워드만 기억나면 돼요. 그리고 문장 자체를 만들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거는. 자, 그 얘기.